네, 우려했던 일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우리나라에서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지금 나타난 건데요. 지난 21일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이 원숭이 두창 최종 확진 판정을 어제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가천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도를 보니까 이게 당국이 좀 밝힌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러니까 증상이 의심돼서 신고를 해서 밝혀졌다고 하는데 당국이 이걸 선제적으로 발견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물론 PCR 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모든 방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 비용과 효과를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유행 상황과 해외에서 유입되는 정도를 봤을 때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사하는 건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전체적인 검역 정책은 이런 의심 환자의 신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최초에 이제 의심 환자가 2명이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원숭이 두창은 아닌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증상 없음이라고 일단 내용에 증상이 일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기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도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초기에는 증상이 애매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낙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 환자들이 조금 숨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역 단계에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체온 측정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검역 정책을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의심되시는 분들이 숨지 않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사실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해외 유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당국이 대응하느냐 바로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관심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자, 아무튼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분이 나왔는데 일단 치료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두창 자체가 매우 잘 알려진 감염병이기 때문에 사람 두창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숭이 두창도 매우 유사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두창에게 적용이 되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같은 것들이 상당수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처럼 초기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를 보면 전용 치료제가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원숭이 두창에 딱 맞는 치료제는 아직까지 국내에 도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 일반적으로 두창 환자에서 쓰는 다양한 항바이러스제들이 있고 그리고 그 항바이러스제들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정도의 수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그러니까 것 이제 같습니다. 그 원숭이 두창이 아니라 사람 두창의 경우에 그러니까 치료제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비축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이제 그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지금은 치료제와 백신 모두 사람 두창에 대해서는 비축이 되어 있고요. 예. 백신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 두창에도 85%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항바이러스제도 두창 계열에 대해서는 모두 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러면 추가로 그러니까 이 전용 치료제, 원숭이 두창 전용 치료제를 좀 도입할 필요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조금 더 원숭이 두창에 맞는 치료제가 들어온다라면 결과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7월이나 8월 정도에 도입이 돼서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도하게 뭐 공포를 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로도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코로나19와 비교를 했을 때는 예. 코로나19 정도의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전파 방식 자체가 호흡기 전파가 아니고 직접 접촉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복기가 조금 길고 이미 대응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코로나19 정도의 상황으로는 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이분이 있잖아요. 이분하고 이제 접촉한 사람도 있을 텐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은 접촉하신 분들이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는 3단계로 나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고위험 같은 분들에는 배우자나 아니면 성접촉이 있는 분들은 조금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고위험군이 없으시기 때문에 원하신다라면 백신 접종을 미리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은 뭐 이제 그 접촉자가 있고 그 접촉자가 원하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방역 당국의 지금 대응 기조에서 이제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지금 크게 이제 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까?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이 예. 두창이라는 질환 자체가 예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 거의 10년 정도 전부터 대응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대응 역량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유입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것이고 이 유입 사례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국내에서 전파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방역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게요. 근데 이게 지금 잠복기가 한 21일 정도 된다면서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잠복기가 네네. 그러면 혹시라도 그러니까 나중에 그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런 가능성은 열어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도 유사한 증상이 있는 분들이 빨리 발견이 되고 검사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WHO가 오늘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포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이런 WHO의 지금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코로나19 때보다는 조금 빠른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은 원숭이 두창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코로나19보다는 확실히 느립니다. 하지만 이 느리다는 것이 10년이나 20년 정도의 관점으로 봐서는 그래도 확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매우 대응 초기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대응을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 향후 10년이나 20년 정도 사이에서의 감염자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도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 좀 드리는 질문인데요. 또 다른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보다는 변이 발생 가능성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그래요?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변이가 조금 빠른 편인데 두창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 변이 속도가 조금 느린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하늘길도 열리고 이제 그 우리 이제 문호도 그러니까 다시 열리고 있잖아요. 혹시 그런 점에서 좀 주의를 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감염병들은 당연히 다시 오게 될 것이고요. 예. 그중에서도 코로나19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감염병이 또 올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 원칙인데요. 손을 잘 씻으시고 아프실 때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런 원칙들이 아직도 중요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